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다리 하나. 그런데 이 다리에는 꽤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의 왕 이방원이 계모 신덕왕후의 무덤에서 나온 돌을 가져다가 이 다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광통교는 이방원의 복수로 만들어진 다리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광통교는 지금 청계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광통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물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6조 거리를 지나 종로와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도성의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시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도 아주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양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다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리에 아주 특이한 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돌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습을 새긴 조각이 보입니다. 그냥 장식용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원래 왕릉을 장식하던 성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덕왕후 강씨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덕왕후는 태조 이성계의 계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석의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이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신의 왕후 한씨의 아들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결국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방원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무덤인 정릉을 둘러싼 상황도 크게 달라집니다. 1409년 태종 이방원은 도성 안에 있던 정릉을 옮깁니다. 그리고 정릉의 원래터에는 더 이상 왕비의 무덤으로서의 모습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공분을 없애고 정자각도 헐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10년 큰 비가 내리면서 광통교의 흙다리가 무너집니다. 이때 정릉 예터에 남아있던 성물을 이용해 광통교를 돌다리로 고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비의 무덤을 장식했던 돌이 불과 1년 뒤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다리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훗날 광통교에는 아주 강한 이야기가 붙게 됩니다. 태종과 신덕왕후 사이의 악연을 알고 보면 이 이야기가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됩니다. 신덕왕후의 무덤을 해체하고 그곳에 있던 성물을 한양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이거 그냥 돌이 아니라 이방원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광통교에는 신덕왕후의 정릉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하는 성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리 아래쪽을 보면 다른 돌과는 확연히 다른 조각이 새겨진 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통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조선 초기 왕실 권력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통교의 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보면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구름무늬와 여러 장식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방울을 닮은 영탁과 금강절을 닮은 영저도 보입니다. 원래 왕릉을 지키던 성물들이 다리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광통교에는 다리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원래 왕릉에 있던 조각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통교를 단순히 이방원의 복수 이야기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당시 광통교는 한양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시전이 있었고 상업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사람들이 모여 다리 밟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왕실의 정치와 백성들의 일상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왕릉에서 나온 돌이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다리에 놓였다는 사실도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통교는 정말 이방원의 저주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광통교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1410년 홍수로 기존 흙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릉예터의 성물이 돌다리의 부재로 사용됐다는 기록과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때문에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태종과 신덕왕후 사이의 갈등, 정릉의 이전과 해체, 그리고 그 성물이 광통교에 사용된 과정이 모두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 복잡한 역사를 하나의 강렬한 이야기로 기억하게 된 겁니다.